지난 시간에 어쨌든 물질의 엔트로피 증가라고 하는 거는 그냥 물질이 많아진다. 쉽게 얘기하면 이거고, 무질의 엔트로피 증가도 여러분들이 영혼이라고 하는 것도, 혼이라고 하는 것도 개수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개수. 결국에는 인중천지 1 해서 하나가 되지만 일석삼극이라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 혼이라는 것도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만의 영혼 백신이 있듯이 저도 영혼 백신이 있죠. 이렇게 혼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DNA처럼 전가가 되면서 나는 나로서 계속 살아남죠. 계속 살아남는 거예요. 이건 좀 이해가 어려울 수 있지만 그렇게 보시면 돼요. 하지만 그것이 다시 근본의 자리를 만나고 나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빅뱅으로 뻥 하고 터져버리는 거예요. 뻥 하고. 일찍 다 다지기라는 말이 있고, 그죠? 일찍 다 다지기라는 말이 있고, 자타불이라는 말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 말이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굉장히 자명한 말이에요. 나로서 하나로서 존재하는 것은 우주 만물의 일치, 인중천지 일 하는 것은 돌멩이 하나부터 내 영혼까지를 다 끌어다 포함하는 거예요. 인중천지라고 하는 건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천부경 한 판이 도는 게 그렇게 위대한 거예요. 내 생명 하나를 빗대어도 천부경 한 판이 돌아간다는 것은요. 내 우주가 닫힐 때는 모든 우주가 닫히게 돼 있어요. 자, 이걸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이것도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 자, 이 무자리가 핵중심이라고 했죠. 웜홀과 웜홀이 있어서 블랙홀이 있고 화이트홀이 있는 요 순간에 극한 가운데를 생각해 보세요. 진짜 극한 최대의 가운데. 우리가 그냥 이 무라는 공간을 생각해도 완전 정가운데예요. 정가운데인데 그것보다 그것의 정가운데, 진짜 극한 가운데, 극한 시작점. 무는 대표적으로 그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무는 대표적으로 10의 자리와 0의 자리는 극한의 시작과 끝이에요. 그래서 무 자체는 극한의 중심 그 자체란 말이에요. 하지만 한 번 더 들어가면 제가 그래서 전에 이 태극과 무극 1과 0 사이를 쪼갠다고 했었고 그거는 지금 여러분이 너무나 이제 당연스럽게 받아들이죠. 제 강의를 많이 들었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눈 거예요, 지금. 이거 이제 자명하게 들리시잖아요. 자, 그럼 제가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그랬죠. 그 극한 사이의 무도 가운데를 진짜 정확히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진짜 그 극한의 진짜 가운데. 한 단계 더 나가면 그곳이 곧 나의 자리예요. 거기가 진정한 내가 관찰하는 그 자리는 이 무의 핵중심 여기에요. 여기.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핵중심에 누군가 도달을 하잖아요. 이 핵중심에 누군가 도달을 한다는 것은 어,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는 객체로서 일석삼극 일적십 거하면서 수만 가지, 수천만 가지의 만물을 만들어냈죠. 자, 시공간이 다 달라요. 시작하는 시간이 다 달랐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내가 다르고 너가 다르죠. 하지만 인중천지라고 하는 진정한 의미는 막 달려갔던 시간들이 미륵들이 나타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무의 공간이 스스로 나임을 딱 깨닫는 순간 이게 속도가 비슷해져요. 이 도달하는 속도가 쭉 하고 같이 도달이 막 돼. 자, 그게 뭐예요? 우리가 태양계도 돈다 그랬고, 그죠? 은하계도 돈다 그랬어요. 자, 그럼 은하까지만 생각해 볼게요. 이 우주 공간에, 이 커다란 우주 공간에 이런 은하 하나가 돌면서 핵중심으로 가고 있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그러면 요것만 생각해 볼게요. 자, 은하만 해도 셀 수 없는 물질들이 있는데 이 물질들의 전체적인 어떤 합들이 여기도 은하가 있고 여기도 은하가 있어. 이 물질들의 전체적인 합들이 막 끄달려 다니면서 이 안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의미가 곧 뭐예요? 이 의미가 제가 방금 설명드린 거예요. 나도 있고 이 강의를 듣는 너도 있고 옆집에 사는
그 사람도 있어요. 지금은 속도가 많이 달라. 이 태양계하고 저 태양계, 지금 우리의 은하와 안드로메다 은하, 뭐 그런 뭐 은하가 있다고 하면 그 은하가 다 달라요. 하지만 어디로 지금 빨려 들어가고 있어요? 여기로. 나는 전생에 한 번 통과했겠죠. 너도 전생인가 어는가 여기 왔겠죠. 나는 여기 가고 누구는 이미 여기 갔고. 하지만 전체적인 우주 시간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돼가고 있다? 다 일로 모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곧 블랙홀이라고 하는 거예요. 블랙홀이 작게도 있을 수 있고 뭐 그래요. 지금 이 시공간에도 블랙홀이 있을 수 있다고 그래요. 과학에서는. 하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아는 거는 우주 공간의 어떤 블랙홀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그 블랙홀의 태초의 블랙홀 자체의 어머니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블랙홀의 가장 큰 어머니 블랙홀. 그거 여기에요, 여기. 그게 여기에요. 그게 여기야. 그게 어디예요? 그게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무심의 자리, 여기에요, 여기. 곧 나이자 무인 자리, 여기. 자, 그래서 인중천지 1이라고 하는 것은 내 천부경 한판에서의 내가 지나가는 버스 정류장일 수는 있으나 진정한 인중천지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다 속도와 각도와 방향이 달랐던 것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모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 이렇게. 이 속도는 뭐가 좀 더 빠르게 할까요? 미륵이 나타나면 빨라져요. 미륵들이 많이 나타나면 빨라지는 거야. 여태까지는 몰랐으니까 서로 속도 조절이 안 돼. 이 사실을 못 깨달았으니까 질질질질 지금 이렇게 막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막 질질질질 끌려가고 있는 거죠. 자, 질질질질 끌려가고 있는 게 왜 무의미하냐. 자, 여러분 그러면 만약에 깨달았다 그래서 이 끌려가는 게 없어지나요? 깨달았다 그래서 끌려지는 게 없어질까? 아니요. 같이 끌려가죠. 자, 요거 한번 다시 생각해 볼 거예요. 자, 그러면 깨닫지 않고 나서도 우리 질질질질 끌려가고 있죠, 지금. 끌려가고 있죠. 자, 여기까지만 하고 질문을 끝내볼게요. 여러분이 어떻게 정의를 할까? 깨달아도 똑같이 끌려간대. 안 깨달아도 끌려간대. 자, 여기서 딱 끝내볼게요. 자, 이 부분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제 강의 마지막쯤에 나올 거니까 생각을 요 포인트에서 한 번씩 해보세요. 자, 거의 정답은 나왔죠. 여러분 신선돼서 뭐 할 건데? 이 질문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깨달아서 뭐 할 건데? 그죠? 이런 질문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우주 끝으로 끌려가고 있어. 그거 끌려가. 나 깨달았대. 깨달아도 끌려가고 안 깨달아도 끌려가. 끌려가서 뭐 할 건데? 이런 질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그냥 일반 과학적인 상식의 엔트로피 증가가 있다고 하면 무질에도 이런 엔트로피 증가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면 때문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작용은요, 실은 부피적으로 따졌을 때 물질, 우리 과학에서도 그런다며요. 물질은 몇 프로밖에 안 된다며. 5%에 또 몇 프로밖에 안 된대요. 그러면 뭐가 더 크다는 거예요? 무주 6차원에 존재하는 알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텅 비었다고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무주에는 무질이라는 게 있다. 이렇게 그냥 알면 돼요. 무주에는 무질이라는 게 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지난 시간에 유한 것의 우주의 시간에는 우리 육신 덩어리가 생활하는 석삼극하여 일적십고 하는 물질의 부피의 커짐이 강한 의미가 있다면 무의 무주의 시간, 시공이라고 했지만 여기서는 심, 무의 시간적인 관점이 훨씬 더 크다고 했죠. 거기에서는 우주가 시작했던 일시무시의 본심과 바로 설명이 나오죠. 본심과 그 시점의 본태적인 의미가 훨씬 많다. 어떤 것들이 판치는 영과 혼이 자유롭게 논의는 그것이 곧 우주 6차원의 무질로서 무질의 엔트로피를 결정하는 요소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여기 보시면 요 글자부터 이제 요 밑에 글자까지만 하고 요 밑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지난 시간에 지금도 이제 이어지는 거죠. 무라고 하는 것은 어, 블랙홀의 작용의 공간, 이쪽은 화이트홀의 위치, 빅뱅이 뻥 터져가지고 이렇게 나와서
제로 포인트 필드라고 하는 곳에서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의 끈, 힉스 원소가 나오면서 만물을 만들었다. 지구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우리 우주에서는 적어도 우리 우주 6차원에서는 이게 설명이 맞을 수가 있죠. 이 설명이 맞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 우주가 아닌 다른 우주 6차원에서는 어떨까? 무한한 상상이 가능하죠. 거기서는 H가 기본 원소가 아닐 수도 있어요. 거기서는. 우리 우주에서는 석삼극해서 일적십거 했을 때 선택된 대표 주자가 수소라고 하는 거예요. 수소라고 하는 것. 이렇게 된 거예요. 다른 곳에서는 이런 언어조차 없을 수가 있죠. 다른 곳에서는 뭐 이런 게 태초의 원소일 수가 있어. 모르겠는 어떤 것.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 훨씬 확장시켜야 돼요. 생각을 훨씬 확장. 그래서 진짜로 우리가 상상하는 외계인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외계인도 있을 수 있는 거야. 그죠? 그쪽에서도 외계인 중에서도 인간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인간을 우리 인간 모습으로 여러분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이거는 이제는 유아적인 발상이에요. 편하기 위해서 인간은 우리 육신 덩어리를 생각하지만 제가 인이 사람이 아니라고 자꾸 말씀드린 이유는 천부경에서 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역할을 얘기하는 거예요. 역할. 다른 우주에서는 이 인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이렇게 징글징글하게 이렇게 기어다니는 진짜 뭐 이런 애가 인일 수도 있어요. 그 별에서는 어떤 인일 수가 있어? 인중천지일할 대표주자. 굉장히 위대한 거예요. 이 모습 때문에 여러분이 굉장히 오해를 하면 안 돼요. 그리고 형상이 없을 수가 있어. 어떤 별에서 인중천지일하는 대표주자는 백혼령이 훨씬 많이 작용하는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을 받은 존재는 어떻게 돼요? 유가 훨씬 적겠죠. 유가 훨씬 적어. 하지만 얘도 인이지. 왜? 인중천지 일할 대표주자니까. 그래서 인을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이란 소리예요. 우리 우주 6차원에서 눈, 코, 입 달리고 이런 사람을 인이라고만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생각의 확장. 자, 하지만 우주 6차원에서 우리만 생각하기도 좀 바쁘긴 해요. 하지만 이렇게 상상, 제가 상상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상상. 자, 상상하시면서 무의 자리에서 화이트 홀이 생기고, 자, 여기 보시면은 참여 우주론 이런 말이 있대요. 참여 우주론. 참여한다. 참여한다는 말이 뭘까? 참여한다는 말. 참여한다는 말. 자, 이거 굉장히 그럴듯한 이론이에요. 참여 우주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표현이긴 해. 참여 우주론. 자, 그 다음에 관찰, 정보 우주론 이런 것도 있죠. 관측이란 말도 제가 여기 그래서 써놓은 거예요. 주제자, 관찰자, 주체자, 관측자. 이런 말이 참여 우주론에서 관찰 정보론 이렇게 이제 우주론이 나와요. 우주론이 나와. 그래서 제가 여기 두 줄로 써놨어요. 무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관찰 정보론, 관측 참여 우주론 이런 말들이 맞고 물질적으로 봤을 때는 물질을 관찰하는 의미로 봤을 때 물질을 측정해내는 이런 물리적인 의미로 봤을 때는 양자론, 다중우주론, 다차원 우주론, 홀로그램 우주론 이런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러분도 구별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천부경을 하다 보면 아 정보론 이게 그래서 보통 이쪽은 과학이 많이 설명을 하지만 이쪽은 실물 과학에서는 별로 인정을 안 하죠. 왜냐하면 물질 보여야 되고 현미경으로 관찰돼야 되고 수학으로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이쪽은 이론에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무와 유예요. 그래서 이 과학자들도 우주 6차원에서 벗어나야 돼요. 우주 6차원이 있다고 하는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더 수학이나 과학을 하면 더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참여 우주론이라고 하는 것에 이 참여라는 글자를 한번 살펴볼 건데 여기 소리, 음성, 말씀, 명, 창조, 빛 이렇게 있죠. 자, 소리가 나오면서 음성이 되어 내용이 있는 말씀을 뱉어서 명하여지면 창조되는데 그것의 대표주자가 빛이다. 대표주자가 수소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자, 여러분이 주제자죠. 여러분이 주제자라 그랬어요. 자, 그럼 다시 읽어볼게요. 여러분이 주제자예요.
자, 관찰 정보 우주론. 이제 과학의 어떤 칼럼들이나 과학 영상들을 볼 때 이런 관점을 갖고 한번 보세요. 그 사람들은 너무 어렵게 설명하지만 천부경으로 얘기하면 그게 얼마나 자명하고 쉬운 말인지. 자, 참여 이론 우주론, 관찰 정보 우주론, 참여 우주론. 여러분들은 누구다? 주제자이다. 여러분들은 주제자이다. 보세요. 자, 여러분들의 소리가 음성이 되어 말씀이 되고 명하여져서 창조의 힘으로 빛을 만들어서 수소를 탄생시키고 만물이 나왔다. 여러분이 지금 이 만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보고. 보고 있어요. 그죠? 소리가 음성이 되어 말씀이 나와서 명하여져 창조가 되어 나온 빛, 물질의 대표주자. 여러분이 빛을 만들어서 탄생시켰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의 최고 작은 단위의 것을 여러분이 지켜보고 있는 거야. 그죠? 그래서 양자역학이 완성될 수 있어요. 지켜보는 사람이 있으면 상황이 바뀌잖아. 그런데 그게 굉장히 미스테리로 남아있죠. 그래서 그 알갱이를 점점 키웠어. 그래서 어느 정도 한계를 만들었대요. 아, 이 정도 크기까지는 지가 알아서 통과한다. 양자역학이 이거잖아. 여기까지 왔죠. 그게 왜 가능해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결국엔 뭐 때문에? 여러분이 주제자이자 관찰자로 스스로 있는 자로서 여기서 바라봤기 때문에 참여우주론, 관찰정보 우주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림이 굉장히 잘 그려진 게 여기 눈이 있고 이렇게 뭐 꼬랑지를 이렇게 해서 그려놨더라고요. 그 이제 우리 조화 선생님 칼럼에 여기 이렇게 보고 있잖아. 이 말이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뱀이 꼬리를 물고 있는 거 있죠. 이렇게 물고 있는 거. 또아리 틀어서 계속 돌아간다는 의미로 뱀 그려져 있는 거. 용의 꼬리 물고 있는 거. 이런 거. 이런 의미의 근본적인 이치는 바로 여기 있어요. 자, 이게 누구 얘기다? 남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예요. 내 얘기. 여러분이 우주의 주인으로서 제로 포인트 필드라고 하는 곳에 뭐를 만들어냈어? 소리로서 음성 말씀 명하여 창조의 빛을 툭 하고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제 관찰자로서의 정보 우주론이 되고 주체 관측 참여하는 우주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 역학의 의미가 있는 양자 우주론이 나오는 거고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 우주가 될 수 있으니까 다중 우주론이며 다차원이라고 그랬죠. 12차원의 우주론이 될 수 있고 홀로그램일 수가 있는 거는 안 보이는 세상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여러분이 과학적으로 진짜 홀로그램을 이렇게 쏘아 올리는 거는 물질이에요. 물질. 빛의 파동으로 우리가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홀로그램, 여기서 홀로그램이라고 끝내면 안 돼요. 무질에서의 홀로그램 관점도 있는 거예요. 이게 더 크지. 우리가 홀로그램이라고 하는 건 물질로서 진짜 과학에서 이렇게 쫙 비춰주는 홀로그램이라고 의미를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 그것 외에 우리 공기의 순간순간 요 시간마다 속해져 있는 무질 안에서도 무언가 작용이 있다고 하는 것이 홀로그램 우주론인 거예요. 이 차원으로 더 끌고 들어가야 돼요. 그것이 곧 제로 포인트 필드라고 하는 안 보이고 모르는 암흑 에너지가 존재하는 암흑 물질이 존재하는 그곳 이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이쪽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이 천부경을 하면요. 어차피 우리는 이론이니까 이 말이 굉장히 자명해지죠. 이 말. 그리고 이거 이렇게 나오는 순서. 이 순서잖아요. 이 순서. 소리, 음성, 말씀, 명, 창조, 빛, 만물.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참여 우주론, 정보 우주론 그런 게 있듯이 무주도 이름 붙이면 다 자명해요. 무주 정보론이에요. 정보 무주론이 되는 거야. 그죠? 이쪽에서도 왜 정보 무주론이 될 수 있어? 이미 정보, 명하여짐을 받은 것이 지나온 거예요. 무주 세상에도 그게 지나오기 때문에 제가 물질로만 봤을 때 구의 자리에도 뻐젓이 나는 있다 그랬죠. 인간이 육신 덩어리로. 하지만 무질이 더 많이 작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제가 대표적으로 무주, 무질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기도 물질은 뻐젓이 존재해요. 뻐젓이. 자, 어쨌든 그러기 때문에 무주도 정보론, 관찰 정보론, 참여 우주론, 참여 무주론 이게 다 맞는 거예요. 그래서 무주로 확장시켜야 돼요. 여러분 생각을. 무주로 생각을 이런 것들을 다 확장시키지 않으면 우주 주체 관측적인 육방에서의 나로서밖에 꽉 얽매여서 못 본다는 거예요. 못 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대칭적으로 이렇게 두루두루 살피면 돼요. 그런 관점으로. 자, 그러면 내가 처음에 스스로 있는 관찰자적인 입장에서 있었다면 그곳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죠. 관찰자이자 주제자였던 이쪽 자리로 가는 것이 곧 블랙홀이라는 과학의 명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런 자리들을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죠. 마치 모래시계를 누인 양 수많은 것들이 쭉 하고 오면 다시 쭉 하고 퍼져 나가는 것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은 블랙홀이고 이쪽은 화이트홀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설명은 과학이 어떻게 변모를 하든 지금 설명하는 블랙홀과 화이트홀과 빅뱅과 웜홀이라는 의미로만 봤을 때는 여기에 빗대어 설명해도 아주 자명하기 때문에 아주 자명해요. 빅뱅은 없다? 과학자들은 우주 세상에서 만들기 때문에 없다라고 다시 뒤집을 수 있어. 하지만 지금 빅뱅이 이런 의미라고 하면 이거 굉장히 자명한 의미예요. 이거 있어요. 있어. 일시, 무시, 석상극, 무진본, 일적십거 하는 게 빅뱅이에요. 빅뱅. 그게 빅뱅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요거 볼게요. 요쪽으로 우리가 안 했으니까. 제가 여기에 이제 무주와 무질이 있고 여기 물질의 우주가 있고 여기에 요거를 써놨죠. 요거를 한번 보실게요. 제가 이전에 이것은 무국이자 태극이라고 그랬죠. 무국이자 태극이라고 그랬고 태극의 대표주자 천, 태극의 대표주자 지, 태극의 대표주자 인, 태극. 그것이 운삼, 사성, 무게와 삼 요런 작용을 해서 4차원이 되는 거라 그랬어요. 천지, 인을 무가 중심되어서 4차원, 4의 자리가 완성되면 거기에 떡하니 내가 존재할 때 5차원 나로서 존재해서 육방을 열게 된다는 거죠. 우주의 시작, 진정한 우주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그래서 천부경의 가운데 물질적인 우주, 내가 탄생됐기 때문에 그게 가운데 온다.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 태극과 무국은 여기서 작용하는 거예요. 여기 동시에 있어. 동시에.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무국과 태극이 되려고 하는 무국의 모체들이 있는 거예요. 모체들. 이런 의미도. 자, 그럼 이 무국과 무국의 뭐 어떤 이런 것들 형체가 있을까요? 당연히 없죠. 얘조차도 없다 그랬어요. 형체는 없다 그랬어요. 얘 다 형체 없는 거예요. 형체가 없다고 표현하는 건 우리가 재지 못한다는 거예요. 따지고 들어도 얘는 알아내지 못해. 흰, 끈, 힉스 이런 걸로 표현을 못해요. 암흑 에너지 이런 표현들밖에 쓸 수가 없는 곳이야. 여기는 하물며 여기는 어떨까요? 여기는 그것보다도 더 이치적인 곳, 내가 무심으로써 스스로 있었던 내 극명한 무의 자리, 여기는 뭐만 있을 뿐이에요? 무를 뿜어낼 태극과 무국, 태극이 될 준비를 하는 무국들의 씨알들이 있는 곳이에요. 씨알들이. 자,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생각을 해볼게요. 다시.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태어나서 1, 2, 3, 4, 5, 6짜리 7, 8, 9, 10 해서 왔어요. 그러면 다시 이 점으로 내 본자리로 오게 되는 것인데 이쪽은 무극과 태극이 존재했었고 이쪽은 정말 태극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태극. 자, 그러면 이 태극이 탄생되기 위해서 이 태극 자체도 생로병사 하겠죠. 이 태극 자체가 곧 나니까. 그죠? 자, 태극 자체가 한 바퀴 만약에 돌아서 이쪽으로 올 때는 다시 CR로 변해야 되죠.
무수하게 존재하는 혹은 인중천지 되어서 존재할지도 모르는 크기도 잴 수 없는 하지만 뿜어져 나오게 되는 빅뱅의 힘을 가진 그 어떤 것들이 되려면 멀쩡했던 태극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순수한 태극과 순수한 무극이라는 것으로 바뀌어야 돼요. 마치 어떤 상태? 이 상태. 이 상태가 아니라 이 상태로 되는 거예요. 태극이라고 하는 것은 형상이 갖추어지면서 만물을 돌려놓고 나서 이 정도 왔을 때는 물질이 거의 사라지고 없어지는 상태겠죠. 그러면 그때는 원래의 자기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순태극화, 순무극화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는 순간 다시 나오기 위한 어머니 무로서 무의 태초의 씨알로서 존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순태극, 순무극화에서 이쪽으로 들어와야지. 그래야지 다시 무극과 태극 그리고 진태극들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거야. 자, 이런 의미도 여러분이 알아야지만 이치를 깊게 깨달을 수 있어요. 제가 이거를 일부러 써놓은 이유가 이거 나누는 사람이 없죠. 이거 순태극, 순무극이라고 누가 나눠요. 하지만 무주에 무질이 있다는 거, 무가 있다는 거, 여러분 무주라는 게 있다는 것을 제가 자꾸 알려드리고 인지시켜드리기 위해서 이런 말들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존재하고 이거 여러분 이쪽에도 무국과 태극이 있고 이쪽에도 무국과 태극이 있죠. 1은 자 용변부라고 그랬죠. 1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와요. 1은 변하지 않고. 하지만 두 번째 우주 차원에서 보면은 뭐라 그랬어요? 용변 부동본이라고 그랬죠. 우주 차원에서 보면 만물로서의 형상을 하기 때문에 이 태극도 만물로서의 형상을 하고 작용을 했을 때는 어떻게 돼야 돼요? 다시 순태극, 순무극으로 해서 다시 만물로 나갈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죽어서 썩어 문드러지는 의미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죽어서 썩어 문드러지는 것, 육신 자체는 육신 자체는 육신 자체는 썩어 문드러져서 없어진다라고 쉽게 이해해도 되지만 그 요소라고 하는 것은 우주를 구성하는 태초의 무극과 태극의 어머니들, 그 씨알들이 되기 위한 과정, 거의 극명한 마지막 과정,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구의 자리를 찾고 10의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순태극, 순무극화가 바로 이 무회로 쏙쏙 들어가는 거죠. 준비.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순태극, 순무극화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곧 자, 이제부터 이제 다음 텍스트로 넘어갈 거예요. 그것은 곧 구의 자리를 결정하는 깊은 깨달음의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깊은 깨달음의 자리. 자, 제가 처음에 천부경을 여러분들하고 하면서 천부경 기본 강의 때 이 구의 자리를 도대체 뭐라고 생각할지는 여러분들 몫입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구의 자리가 도대체 어떤 자리일까? 자, 오의 자리는 현실 세상에서 균형 감각을 잘 가지고 살아가는 것만 해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일반적인 지식들만 잘 활용하고 특별히 죄 안 짓고만 살아도 굉장히 좋은 자리고, 자, 7의 자리는 그것보다 조금 위로서 혼까지 끌어들여서 5의 자리와는 다른 힘을 빌어서 쓰는 곳이고, 자, 그렇다고 하면 9의 자리는 무엇일까? 분명히 0이라고 하는 것이 더 판치고 0의 힘으로써 무언가를 벌이는 작용일 텐데 9의 자리는 그럼 무엇일까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지금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의 시작이야. 그래서 순태극, 승무극화라고 제가 표현을 해놨던 이유, 이것은 물질의 태초의 어머니로서, 자, 이 얘기를 그럼 추가로 한 번 더 하고 넘어갈게요. 이제 설명이 좀 많아야 될 것 같아. 만물이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은 지금 스스로 있는 자로서 주제자임을 명시는 했지만 내가 인중천지를 하는 대표주자긴 하지만 만물, 아까 전에 말씀드린 떨어지는 낙엽 하나, 공기, 바람 하나, 태양빛 하나도 어떻게 보면 스스로 있는 자에서 시작한 나와는 다른 하나예요.
나와는 다른 하나. 자, 그러면 하물며 그것들도 순태극 순무극화를 해서 다시 빅뱅으로 이 세상의 원소로서 이 물질의 새로운 씨알로서 나가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면서 지나가는데 나는 뭐냔 말이에요. 나는 하물며 모든 만물이 순태극 순무극화를 하면서 제가 초반에 순리 도리를 얘기했죠. 순리와 도리와 섭리대로 껑충 뛰어서 무의 자리를 넘어서 기꺼이 나아가는데 나는 뭐냔 말이에요. 나는 구의 자리를 나는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나는 그 문제가 남은 거예요. 그래서 순태극 순무극화를 만물 자체에서부터 온전한 나까지 다 끌어들여서 생각을 해야 돼요. 순태극 순무극화 하는 것 자체가 내가 구의 자리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고 어떻게 앉을 것이냐라고 하는 기로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텍스트를 한번 바로 넘어가 볼게요.